네, 그럼 이제 이어서 파이프 시스템 코어를 살펴보고 파이프에 대해서는 예제 코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제 코드까지 보는 이유는 뭐 이제 그 프로세스랑 통신 중에 한 가지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직접 코딩을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 그 마이쉘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제 쉘에서의 명령어 파이프라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어 소개할 때 간단히 해서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ls 오버 같은 이렇게 깍대기 바로 되어 있는 두 명령어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명령어의 스탠다드 아웃풋 출력이 이 명령어의 스탠다드 인풋으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두 프로그램 사이에 파이프 연결됐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일종의 통신이었던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생산한 데이터가 있었죠. 그걸 원래는 이제 화면으로 이제 뿌려야 되는데, 어쨌든 통신 기법이 있어가지고서 이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때 이용하는 게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여기 만들어 보려면 여기서의 예제 코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파이프를 이용한 통신은 뭐 단방향이다, 부모 자식 간에만 사용 가능하다, 파일 I/O API를 사용한다, 이런 이제 중요한 특성이 있지만, 어쨌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통신 채널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이 파이프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시스템 콜 함수 이름은 파이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고 되어 있고, 문제도 매우 간단합니다. 파이프 자체가 원래 간단한 기능의 통신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쉐어드 메모리나 메시지 전달과 같은 여러 가지 플래그 내용을 하나도 보진 않았지만, 뭐 속성들, 뭐 이렇게 뭐 그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한 번에 전달하는 사이즈, 뭐 블락킹, 넌 블락킹, 뭐 이런 거 등등 설정하는 게 전혀 없고, 그냥 통신 채널을 만든다, 요것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인자가 하나 주어지죠. 인자가 하나 주어지는데, 이름은 파이프 fd 하고 인티저 어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d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파일 디스크립트라는 뜻입니다. 즉 사실 파이프는 커널이 가상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디스크립트를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방향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단방향 통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파이프에 대해서는 양쪽 끝단이, 그냥 이게 양방향 통신이면 이거에 대한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쓰고 얘한테 읽고 하면 되는데, 단방향이기 때문에 쓰는 쪽과 읽는 쪽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파이프를 만들게 되면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립트를 나한테 리턴해줍니다. 마치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 파일 IO지만 인풋 전용의 그 0번 디스크립터, 아웃풋 전용의 그 1번 디스크립터 이렇게 있는 것처럼, 파이프도 생성을 하게 되면 가상의 파일을 커널 안에다 만들어 놓고 채널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는 파일 디스크립트를 리턴해 주는데, 그게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값으로 해결하기가 힘들고, 오픈처럼 리턴 값 해결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인자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레이 포인터니까, 어레이 변수를 줬기 때문에 메모리 포인터니까 여기다가 인티저 두 개를 넣어서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레이 인덱스로서 엘리먼트로서 0번, 1번이 있겠죠. 0번이 읽기 전용, 1번이 쓰기 전용. 그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컨벤션 규칙과 이제 동일합니다. 아무튼 파이프를 호출하게 되면 커널 내부에 메모리를 구축을 해가지고 가상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가상의 파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파일에 여러분이 이제 집중하시는데요. 사실 파일하고는 완전 다른 그냥 메시지 채널입니다. 어쨌든 그 수단을, 얘를 접근할 수단을 파일 디스크립터로서 두 개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는 읽기 전용과 쓰기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통신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익히 이제 이미 배웠던 write, 파일 IO는 write, 파일 디스크립터, read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읽기 전용, 쓰기 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이 0번째에다가 write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0번, 여기서 받은 0번째 파일 디스크립터가 0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 디스크립터는 5번이 될 수도 있고, 뭐 8번이 될 수도 있고, 7번이 될 수도 있고 한데, 0번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읽기 전용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write를 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머리를 깨끗이 비우고 답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에러가 나겠죠. 제가 계속 읽기 전용, 쓰기 전용 한 방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러가 납니다. 알아서 이렇게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과 쓰기 전용, 여기 있네. 잘못 사용하면 에러.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이프 아이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미 우리는 포크를 배웠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포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어떤 키 값을 주고 공유하는 키 값을 주고 만들었으면 완전 생뚱맞은 프로세스라도 같은 키 값을 가지고 공통의 채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른 프로세스에 이걸 사용할 수 없어요. 통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내부에 통신 채널을 만들었는데 나만 쓸 수 있는 통신 채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프로세스하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 포크를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 파일 테이블 자료 구조가 그대로 복사되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는 그걸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가 서로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거겠죠.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대자 주고갈 수 있고, 이때 요게 바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선택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한테는 두 개의 값을 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 프로세스 두 개의 값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고 있지 않는 디스크립트는 파일 클로즈. 그러니까 이 이후의 연산은 우리 파일 연산과 다 똑같습니다. 클로즈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통신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이제 텍스트 이런 게 있는데 커널이 있겠죠. 얘가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커널에 파일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파일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파이프라고 호출하게 되면 커널은 파이프라고 가상의 파일을 통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파일 디스크터 두 개를 할당해가지고 한쪽은 이거, 한쪽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포크 하게 되면 차일드가 생기면서 차일드의 파일 테이블도 생기는데 이게 그대로 복사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픈해놓은 파일이 있다면 얘는 오픈하지 않더라도 이 파일 그대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다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쓸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얘가 만약에 write, 이제 1번 쪽에다가 얘가 read, 0번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사용하지 않는 파일 디스크, 그래서 얘는 연보한 파일 디스크 사용하지 않을 거고, 간단하니까 1번 파일 디스크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쉬팅을 하려고 여러분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단방향이지만 내가 양쪽 다 알고 있다. 단방향이지만 양쪽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얘로 라이트 했다가, 어쩔 때는 얘로 리드 했다가, 라이트를 거꾸로 하진 않지만 이걸 가지고 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1번에다가 라이트 하고 그러면은 양방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사용하는 건 처음에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클로즈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얘가 라이트를 했어요. 라이트를 했는데 일단 메시지 채널이니까 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동기화 방식으로, 블락기만. 라이트를 했으면은 얘가 리드 해가지 않으면 얘는 리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무한히 블락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얘가 리드를 했습니다.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열려있으면 어쨌든 느낌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느낌적으로는 읽어 갈 놈이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가 읽어 갈 놈이 있다고 생각하고 라이트를 종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실 저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이게 좀 꼬이니까 읽어 가서 이게 풀릴 수도 있고 읽어 갔는데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랜덤하게 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라이트, 리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선택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만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한 번 흘러가면은 이렇게 흘러가든지 이렇게 흘러가든지 한 번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했으면 쓰지 않는 이거는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로즈 한다는 게 선택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솔직히 한 다음에 클로즈 0번, 여기서는 클로즈 1번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안전하다. 그런 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IP 시점 타를 보면 역시 이제 파이프를 이용한 예제가 몇 개 나오는데요. 자, 한번 코드 읽어보고 실행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파이프 시스템 호출이 있고 포크 시스템 호출이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고, 포크한 이후에 부모와 자식이 각각 라이트, 리드를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이프, 여기 FD는 인티저 두 개를 갖고 있는 어레이가 되는 거고요. 파이프 이렇게 되면 FD에 FD 변수에 파일 디스크립터 두 개가 저장이 될 겁니다. 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0번, 1번, 2번이 오픈되어 있고, 여기 처음 파일 디스크를 받는 것 때문에 3번, 4번이 될 겁니다. 뭐 이거 알고 프로그램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포크합니다. 그러면 FD 이 숫자 각뿐만 아니라 파일 테이블 다 복사가 트라이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외하고, 보통 우리가 자식인 경우 먼저 체크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부모인 경우, else 자식인 경우. 부모인 경우에는 0번을 클로즈합니다. 아, 부모가 리드 쪽을 클로즈 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데이터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자식인 경우에 1번을 클로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1번에다가 write 합니다. write 메시지는 문자열 문자열을 이 사이즈만큼 전달을 하게 됩니다. write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예제에서는 이거 하고 이제 클로즈 끝내버리는 거고요. 끝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돌려야겠죠. 부모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식 프로세스는 1번을 클로즈한 다음에 0번에서 읽습니다. 읽는데 여기다가 읽고 통신 제조됐다라면 여기서 보낸 걸 여기서 읽겠죠. 그리고 받은 것을 child with 여기서 읽은 문자열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그냥 언뜻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낸 게 여기서 읽어서 컴퓨터에 출력하였구나. 실행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통신과 또 프로세스 제어에 대한 걸 또 한번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에 웨이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알고 있던 거에 의하면 뭐 간단한 예제는 웨이트 없이도 뭐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했는데 웨이트를 넣는 게 맞습니다. 웨이트가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먼저 될지 부모가 먼저 될지 뭐 이거 모르고 부모가 끝난 다음에 자식의 좀비로 남아있을지 이런 컨트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웨이트가 없다는 것과 write와 read가 동기화가 됐다는 것이 미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웨이트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모인 경우 웨이트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서는 오퍼레이션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웨이트의 효과를 얘 동기화에다가 같이 밀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도 또 한 번 마음 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코드 보면 얘가 보낸 거 얘가 받는구나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됐겠지만 계속 동기화 어렵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실제 실행됐을 때 얘가 먼저 스케줄이 될지 얘가 먼저 스케줄이 될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숙제도 해보고 몇 번 해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부모가 먼저 실행되겠구나 라고 느낌을 알고 있지만 혹시 또 코드를 바꿔가지고 코드 길어진다든가 또 라이트 몇 번 반복을 계속 한다든가 위를 반복한다든가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내고 받고 이게 되는 거 고장 안 됩니다. 동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신이 되려면 이제 나중에 우리 동호회 쪽에서는 그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를 공유하려면 사실 통신도 메모리 어떤 값을 공유하는 거가 되는 거죠. 쉐어드 메모리든 채널을 이렇게 이용하든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시간 흐름의 다른 개체가 뭔가 하나를 공유해서 의미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반드시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이 통신이 되는 거죠. 이때 메시지 전달 방식이기 때문에 이 write와 이 read는 동기화 방식, 블락킹 방식으로 되죠. 만약에 얘가 먼저 실행을 했어요. 얘가 먼저 실행을 했으면 write 합니다. 데이터를 씁니다. 그냥 넘어가 버릴 것 같지만 얘 write는 바로 리턴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데이터 파일을 다 적힐 때까지. 이때 파일은 뭐냐면 단지 여기다가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읽어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리턴이에요. 그런 다음에 리턴이 되는 거죠. 언제 그런 리턴이 되냐면 얘가 read 읽어갈 때. 또 만약에 얘가 먼저 실행했다고 했을 때
얘가 먼저 실행된다 하더라도 이 리드는 바로 에러로 리턴하지 못합니다. 왠지 느낌 에러로 리턴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비동기 방식, non 블락킹 방식으로 리드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기 방식 하니까 얘가 먼저 실행됐더라도 리턴하지 못하고 와이트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와이트 리턴과 리드 리턴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 뒤에 약간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일치함으로써 그냥 여기 웨이트 효과를 상쇄를 해가지고서 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기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는 좀비 프로세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걸 문제를 물었다. 이렇게 코딩한 프로세스에서 자식 프로세스가 좀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OX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웨이트를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웨이트를 안 하기 때문에 그 0.001초의 차이라도 부모가 먼저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웨이트의 효과를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작하는 게 이제 파이프이고요. 파이프의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더 이제 더 막 어드밴스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파이프의 블러킹, 동기식 통신 방식,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파이프.c, 파이프 블러킹.c 예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시행해볼까요? 동기화는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코드를 보면은 코드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일단 여러분이 다 코드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따라서 읽기는 좀 힘들 테고,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행을 직접 해보면은 순서는 파이프를 만들고 포크한 이후에 자식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겁니다. 와이트, 뒤에가 리드.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는 이 부분에 else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 else가 안 붙었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exit가 들어갑니다. exit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코드는 코드상으로 보면은 얘는 자식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 둘 다 실행시킬 가능성이 있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에서 exit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쪽 코드는 부모 프로세스만 실행할 수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좀 잘된 포크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렇게 하더라도 자식과 부모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거의 똑같은 건데 이번엔 이런 게 들어갔어요. 슬립. 쉬워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가 아까 그랬죠. 자식이 먼저 실행되느냐 부모가 먼저 실행되느냐 그에 따라서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부모가 기다리도록 자식이 기다리도록 되어 있으면 부모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은 자식이 먼저 웨이트를 합니다. 웨이트를 하고 그 이후에 와이트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와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슬립하면서 웨이트하는 요것만 추가되어 있지 앞에 코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꿔보면서 자식이 웨이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부모가 리드하기 전에 여기서 웨이트하는 경우, 이때 각각 어떻게 되는가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블락킹, non 블락킹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지금은 페어런트 슬립이 코멘트 아웃이 됐기 때문에 자식이 기다리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 보자면은 자식이 먼저 이번에는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한테 와이트를 전달해 준 건데
와이트 하기 전에 기다립니다. 자식이 기다리고 부모가 먼저 리드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3초이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들었을 텐데 페어런트 스타트 리딩이 먼저 찍혔고 자식이 슬리핑한다. 여기서 3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중간중간 코드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부모 프로세스가 찍는 거고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부모와 자식 둘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슬리핑하는 거는 자식 프로세스 코드에만 들어있는데 사실 부모가 먼저, 여기 보면 부모가 먼저 실행이 됐어요. 리딩을 먼저 한다고 부모가 먼저 실행됐는데 부모 코드가 여기 보면 이제 read 전후, write 전후에 start reading, start writing, complete read, complete write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가 먼저 read를 시작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read한 그 함수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가 기다리는 동안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자식이 쓰고 write하고 자식 프로세스 쓰고 나서 여기 보시면 페어런트가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보시면 우리 느낌은 자식이 리턴하고 또 페어런트가 리턴할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를 보면 쓰면 내부적으로 전달이 됐겠죠. 그 내부 전달이 완료되는 순간 바로 페어런트는 리턴 할 수 있게 돼서 부모 프로세스가 유의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 받은 메시지 이렇게 찍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를 기다리는 게 부모 프로세스의 리드까지도 기다리게 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그 프로세스 제어에서도 이렇게 살짝 봤던 그 상황인데요. 프롬프트가 먼저 찍히고 이 메시지 찍히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끊임없이 혼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간 살짝 좀비가 된 거죠. 페런트가 먼저 끝나버린 거죠. 페런트가 먼저 끝나서 프롬프트가 찍힌 거고 자식은 나중에 이 코드가 앞에 있는 코드 그대로 가져가서 한 거기 때문에 웨이트가 없는 코드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부모가 기다리게 해오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락킹 방식하니까 샌드조차도 라이트조차도 상대방이 읽어가지 않으면은 리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라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리드하기 전에 3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부모가 기다리는 거 있고 자식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이 줄 가만히 읽어보면 뭐냐면 부모가 슬리핑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리드도 시작 안 한 거예요. 그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child start writing 메시지가 찍히고 child complete write까지 찍힌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결과를 한번 보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먼저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케줄링에서 호흡한 다음에.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까와 다르게 리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립하게 되니까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납니다. 자식 프로세스에 이제 제어가 갔어요. 스케줄링. 자식 프로세스 실행됐는데 라이트를 시작하고 곧바로 라이트가 컴플리트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동기화 되니까 이 라이트도 부모가 리드해 가기 전까지는 리턴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죠. 근데 거짓말한 거 됐어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라이트는 블락킹 방식, 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얘는 바로 끝나버렸고 이렇게 해서 자식 프로세스 완전히 끝나버렸고 부모 프로세스는 3초 기다린 후에 리드 시작하고 리드가 끝났어요. 이렇게 메시지까지 찍고 전체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소개할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까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명 방식, 지명하지 않는 방식, 블락킹, 넌 블락킹, 자동 버퍼링, 넌 버퍼링 이런 게 있었어요. 바로 버퍼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일 IO에서도 버퍼링 얘기하면서도 버퍼링에 대한 걸 언급을 했는데요. 동기화도 두 객체 사이에서의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작업하는 게 동기화입니다. 버퍼링도 두 객체 사이에서의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우리 파일 쪽에서도 언급하고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의 버퍼링이 뭐냐라고 질문도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역시 동기화 버퍼링 다른 개념이지만 두 객체가 컴퓨터상에서 두 프로세스가 서로 액션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버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객체에 뭔가 반응하는 동작하는 속도가 달라요. 동작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동기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동기화만 가지고 하게 되면 얘가 무지무지 느린 거야. 얘가 무지무지 느리고 얘는 빨라요. 그러면 얘 빠른 놈은 동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린 거의 속도에 맞춰서 동작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의미 있는 데이터 전달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제가 우리 컴퓨터에서 뭔가 구현할 때 소프트웨어 만들 때 일단은 기능이 동작해야 된다. 프로젝트하게 동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능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찜찜해요. 너무 느린 놈, 빠른 놈.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은 나는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느리고 중간중간 끊어서 이렇게 와요. 답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버퍼링이라는 또 새로운 마법이죠. 지금 당연히 그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기화를 하되 버퍼링을 거쳐가지고서 마치 내가 전달한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버퍼를 가운데 두고 이제 이 파이프, 사실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는 파이프 자체가 버퍼예요. 그 파이프를 단순하게 그냥 물만 흘러가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가운데다가 탱크를 만든 거예요. 물로 하죠. 가운데다 물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수도꼭지를 열지 않았더라도 이쪽은 이렇게 계속 채워넣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면 내가 물을 흘려보냈을 때 여기서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흘려보내는 것조차 안 한다는 게 동기화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성능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버퍼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다고 동기화를 해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 버퍼는 자동적으로 순서적으로 버퍼링을 합니다. 버퍼를 하니까 얘는 얘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동기화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동기화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것을 위한 이 순서는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쪽이 읽어갈 준비가 되면 하나씩 차례차례 읽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버퍼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또 컴퓨터상에 구현되는 실제 메커니즘은 대부분 다 버퍼링을 다 버퍼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IO도 마찬가지고 파이프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크기의 버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ead가 웨이트하고 있더라도 write는 곧바로 리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제 코드에는 여기 코드에는 안 들어있는데 버퍼의 효과를 확실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려면 여러분이 파이프 라이트를 여러 번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여러 번. 그럼 하나 전달하고 하나 받고 하나 전달하고 하나 받고 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차일드도 루프로 돌고 페어런트도 루프로 돌겠죠. 어쨌든 라이트로 인쇄한 동기화가 있으니까 루프로 돌더라도 서로 섞이지 않고 보낸 거 받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버퍼링과 겹쳐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얘는 루프로 돌면서 계속 라이트를 해요. 근데 얘는 기다리고 있어요. 3초.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는가? 버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라이트가 다 리턴할 것인가? 아니면 루프 도는 건 좀 다르게 동작할 것인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동기화와 버퍼링을 우리가 훨씬 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버퍼링이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상대방 대신에 미리 받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메가 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루프를 돌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얘의 크기가 1메가로 클 수는 없어요. 꽤 짧습니다. 몇 K밖에, 몇 킬로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메가 된 데이터를 100바이트씩 루프를 돌려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많이 웨이트하고 있을 때 처음에 몇 번은 라이트가 계속 리턴합니다. 리턴하는데 버퍼가 다 차는 순간 그 다음에 라이트는 리턴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코드에서도 코드를 약간 바꿔가지고서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면 내가 파이프의 버퍼 크기가 얼마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하지 않는데요. 이게 막 프로그래밍 수업이라면 이런 거 과제나 시험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 시스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파이프의 버퍼 크기를 알아내는 코딩을 해보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버퍼링과 통신의 동기화를 같이 혼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코드까지는 실습 안 해볼 텐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여기 지웠던 이 부분 해보거든요. 페어런트 쪽이죠. 리드하는 페어런트 쪽인데 여기 보면 우리 지금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함수가 있어요. FCNT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파일 컨트롤이라는 함수입니다. 파일 컨트롤. 그래서 그 파일의 동작 특성을 뭔가 바꿔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그라는 데다 바꿔주는데 우리가 오픈할 때 플래그를 정하잖아요. 리드 권한 뭐 이런 것 같은 등 권한도 정하고 또 리드 온유를 열 거냐 라이트 온유를 열 거냐 이런 거 하죠. 그걸 오픈한 이후에도 이 함수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on-block이라는 플래그를 추가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non-block이라고 줬죠. 바로 파일 IO에서도 우리가 오픈할 때 non-block이라는 플래그를 주게 되면 파일 IO를 non-blocking 방식, 비동기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만약 이 코드를 켜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처음에 한 줄이니까 처음에 자식이 샌드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기다려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리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리드는 또 이렇게 착각할게요. 버퍼가 있다고 해서 리드가 바로 리턴하지는 못합니다. 라이트는 바로 리턴할 수 있어요.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리드는 이게 그러니까 동기화 방식과 버퍼링이 혼합되어 있을 때 두 개가 서로를 해치는 거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반드시 동기화가 먼저 우선입니다. 우선이라기보다는 동기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동기화를 해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성능을 높여주기 위한 게 버퍼링인 거죠. 라이트는 바로 리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리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버퍼가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얘는 동기화를 위해서 리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멈추는 걸 봤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우 페어런트에서 리드 해야 되는데 비동기 방식으로 하도록 바꿔놨어요. 그러면 실행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아까 보면 페어런트 스타트 리드하고 차일드 기다림에서 멈춰 있다가 3초가 지나면은 이제 차일드가 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차일드 스타트 라이팅 나오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 리드 컴플리트 차일드 컴플리트 하고 끝났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달라졌죠. 리드 에러가 났습니다. 비동기 방식으로 리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드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리드 해오는 거고 데이터가 없으면 블락킹 기다리지 말고 리턴 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에러라는 거예요. 에러를 리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프롬프트가 찍혔죠. 이러고 부모는 먼저 끝나버리는 겁니다. 차일드가 쓸다만 해서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비동기 방식의 통신. 여기는 이제 파일 IO였으니까 파일 리드가 된 겁니다. 파이프 만드는 것 자체 그다지 복잡하지 않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뿐만 아니라 통신의 동기, 비동기, 버퍼 특성까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양방향 통신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두 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페이크하면 안 됩니다. 꼼수를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고요. 부모 자식이 이제 양방향으로 하려면 파이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크를 한 다음에 각각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쓰면 됩니다.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파이프 예제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쉘에서 파이프 파이프 통신을 방금 응용해가지고 파이프 통신을 응용해가지고서 쉘의 이 파이프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냐면 그 주의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너무 이렇게 국한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제안한 거는 파이프 이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가지고 쉘의 파이프를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파이프를 항상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쉘에서 이 파이프를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일단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LS라는 프로그램이 만든 데이터를 소스라는 프로그램에 인풋 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통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통신의 수단으로 파이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또 이때 LS라는 프로그램과 소스라는 프로그램이 아예 통신하는 코드를 담고 있다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LS라는 프로그램과 소스라는 프로그램은 지난번 리다이렉션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얘네들은 원래 그냥 코드가 만들어진 프로그램 자체가 터미널, 즉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스탠다드 인풋에서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코드의 변경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둘을 통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걔네들 이렇게 하고 그럼 통신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LS와 소프트를 우리가 따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그냥 아예 컴파일까지 끝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게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다이렉션을 위한 파일 디스크립터 두플리케이션과 파이프를 이용한 통신을 가만히 융합을 해보면 이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리다이렉션은 파일의 어떤 출력 반응을 원래 얘 파일에서만 관계없이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얘는 자기가 속는 거죠. 나는 파일 디스크를 영어에다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두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파일에다가 이렇게 저장해버린 거예요. 일단 이게 가능하고요. 이걸 파이프하고 연결한 겁니다. 파이프가 바로 파일이었죠. 파일 IO였죠. 파일 디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던 거죠. 즉 두플리케이션을 하되 하드 디스크에 있는 다른 파일이 아니라 이 스탠다드 출력을 파이프 파일 디스크립터로 두플리케이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나 계속해서 1번 파일 디스크립트에다가 출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이프에다 출력하는 꼴이 되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프를 얘는 또 1번에서 0번에서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두플리케이션 해두게 되면 얘는 파이프에서 읽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쉘에서 읽히는 쉘에서 읽히는 걸 그냥 딸랑 여러분한테 어떻게 구현할까 그러면 처음에는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어려운 게 됩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야 되니까 통신해야 되는데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통신 기능을 집어넣어? 기존의 통신 방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파이프가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통신이기 때문에 파일 디스크립터 두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쉘이죠. 쉘이 이제 외부 프로그램입니다. 외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쉘은 가만히 있고 포크한 이후에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이그제를 합니다. 기본적인 예제 코드 봤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쉘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가장 핵심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페어런트는 한 번 더 포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일드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놓고 페어런트 하나 더 포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프로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파이프로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병렬적으로 동시에 실행이 되도록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얘하고 얘를 포크 이그젝, 부모인 경우 다시 또 포크 이그젝 이렇게 해서 동시에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파이프로 연결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크하기 전에 공유되니까 이 포크하기 전에 순서를 따지면 먼저 1번 파이프를 먼저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걸 포크합니다. 3번 이걸 포크하는 거죠. 더 순수하면 2번 포크한 다음에 3번 이그젝, 4번 포크, 5번 이그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세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 둘, 세 개의 프로세스가 이 파이프는 다 공유하게 되는 거죠. 다 공유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파이프를 이런 용도로만 쓸 거잖아요. 하나 만들었으면 이런 용도로.
그래서 코드 상에서 보면 실제로 파일 디스크립트가 6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얘 2개, 얘 2개, 얘 2개. 이때 아까도 이제 앞에서 주의사항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일 펑션에서는 딱 주의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클로즈 시켜야지만이 의도하지 않는 블락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한 다음에 부모는 클로즈. 부모는 클로즈. 이쪽 이놈은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0번을 클로즈. 얘는 1번을 클로즈. 그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하죠. 그러면 이 파이프가 만들어졌는데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얘의 표준 출력이 파이프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표준 출력. 표준 출력. 그래서 이때 리다이렉션을 시도를 합니다. 리다이렉션 어떻게 하냐면 1번 파일 디스크립트에다가 이 파이프 파일 디스크립트를 이렇게 듀플리케이션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번에다가 출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1번은 이 파이프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얘는 이런 식으로 듀플리케이션 하면은 0번에서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파이프에서 데이터를 읽는 이런 통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리다이렉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1번이 계속해서 얘의 1번도 사실은 이미 잠깐 짚었는데 이 경우에는 1번 이렇게 한 다음에 리턴 복구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얘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원래 원칙에서는 이렇게 리다이렉션을 해주고 복구를 하는 걸 했었죠.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얘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을 생각한다면 원칙은 그렇지만 얘는 이걸 저장했다가 복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이러고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이 이 명령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코드로서 얘기했죠. 파이프 생성합니다. 파이프 생성하고 포크 한 번, 포크 두 번 이렇게 합니다. 포크 여기 이제 코드가 상당히 이제 좀 생략이 많이 됐죠. 포크 에러 체크 안 하죠. 사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코드에서는 해야 되지만 한 페이지에 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기능만 포크한 이후에 포크 리턴 값이 0번이다. 그럼 이 부분은 첫 번째 포크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전체 프로그램이 쉘이라고 이 전체가 쉘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만든 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코맨드 라인 막 리포해가지고서 저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포크를 하는 거죠. 포크를 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이 코드는 자식 프로세스에서만 실행되는 코드죠. 그러면 0번을 클로즈를 시킵니다. 일단 파이프는 어딘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거죠. 얘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포크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0번 리드하는 걸 클로즈를 시킵니다. 그리고 1번은 스탠다드 아웃풋에다가 듀플리케이션 합니다. 얘의 파일 테이블이 0번, 1번, 2번 있고 3번, 4번 아마도 뭐 이건 틀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4번은 클로즈 해버리고 이것을 1번에다가 듀플리케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지금 현재 이 프로세스는 1번 디스크립터로 이렇게 1번 디스크립터는 스탠다드 출력이 아니라 얘를 가리키는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그젝을 합니다. 포크를 하게 되면 얘의 파일 디스크립터가 얘로 복사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그젝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 이그젝은 프로세스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 실행되는 코드를 바꿔준다고 했죠. 그래서 얘의 원래 현재 얘를 관리하고 있던 커널 여러 가지 커널 데이터, 스케줄링 정보, 또는 파일 태엽 정보 이것들이 이그젝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코드 데이터 이런 것들은 바뀌죠. 그래서 여기 파일 디스크립터 바꾼 거 이런 것들이 다 파이프 파일 디스크립터 그대로 유효하게 전달되면서 LS가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LS는 스탠다드 아웃풋에다가 출력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파이프에다 출력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그잭 리턴 값 체크도 안 하고요. 체크도 안 하고 if은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포크, 이그잭 예제와는 뭔가 좀 이상한 코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코드를 잘 이해해보면 이그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는 사실 이 부분 자식 프로세스는 이걸 실행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품이 끝난 다음에 이 코드도 자식 프로세스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포크 멀티플 다 안 했어요. 간단한 과제인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포크를 자식 프로세스는 국한되지 않고 그냥 포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어런트도 포크를 또 하고 자식 프로세스 또 포크를 하고 이런 게 됐잖아요. 언뜻 보면 이 두 개의 포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그잭을 하기 때문에 얘가 성공한다면 자식 프로세스에서의 이 포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코드는 페어런트에서만 실행된다고 보는 거죠. 코드를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복잡해진 코드인데도 포크가 좀 복잡해졌죠. 여기서 이제 코드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코드는 아닙니다. 이그잭의 리턴 값 체크해야 되고요. 에러인 경우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거 그대로